일단 재무회계는 바라보는 관점이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여서 외부 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부터 관리회계는 극한적인 내부 보고예요. 그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야. 그러면 내부 정보 이용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은 그냥 모든 내부 회사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 얘를 자르냐, 얘를 마냐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경영자.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내부 이용자는 주로 경영자, CEO를 말하는 거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끝도 없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주식을 가지고 투자한 주주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있는데 빌려준 채권자일 수도 있고 또는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종업원도 우리 회사의 재무대표 관심이 많아가지고 스탁옵션 같은 거 많아 받아서 행사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게 다 재무회계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완벽하게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표가 재무제표라고 부르거든. 근데 원가는 그런 표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얘가 원하는 그냥 보고서를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그냥 특수 목적 이렇게 부르지 어떤 양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거 만들어도 되냐 안 만들어도 되냐 그러면 안 돼. 만드는 거야. 요구사항이야. 요구사항. 기업은. 근데 얘는 근데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안 해도 된다? 내가 이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평생 궁금하질 않아. 이걸 팔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많이 팔아가지고 돈이 남는 거야. 그럼 원가 계산하느라고 시간 버리고 전문가 데려놓고 이거 원가를 계산하라고 하느니 됐다 야. 어차피 이익 나니까 그냥 이익 나는 거 그냥 믿고 원가는 그래도 시가보다 판매가보다 낮겠지. 그냥 그렇게 갈래? 원가 계산 안 하는 개인 기업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을 어떤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법에 의해서 만들고 꼭 작성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다음 밑에 보면 준거기준이라는 게 얘는 국제회계 기준이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비상장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쓴다고 그랬는데 관리회계는 기준 같은 게 없다는 거. 기준 같은 게 없어서 이게 더 방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갑자기 이 방법은 뭐, 저 방법은 뭐고. 그러니까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 거야. 생각해 보니까. 자, 마지막이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래. 객관성을 강조한대. 근데 과거지향적이라는 게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연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2020년도의 재무제표가 너무 궁금하다. 완벽한 숫자를 보고 싶다. 얼마가 1년 동안 벌어들였는지 궁금하다. 그럼 여러분 202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적어도 몇 년도쯤에 그 정보를 보게 돼요. 보게 되는 시점이. 2020년도에는 그 정보를 보기가 어렵죠. 그러면 2020년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은 적어도 2021년도 3월, 2, 3월 즈음에나 이 정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무회계는 어떤 중심이냐면 이미 발생된 정보를 산출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재무회계는 다소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정보를 계산해서 계산 방법에 의해서 요렇게 이익이 났고 요거는 손실이고 요거는 비용이고 요건 자산이고 요건 부채였구나. 지금 이렇구나. 지금 시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수단으로 만들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꽤 과거지향적이에요. 대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뭔가 완벽하진 않아도 결산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 객관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신뢰성 있는 숫자가 나와요. 객관적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정보를 만드는 걸 가지고 산출해내는 거니까 이게 재무회계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원가회계는 얘랑 완전 반대인 게 외부 정보 이용자가 보고 싶어 할 때마다 만든다. 그래서 원가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만드는 기업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기가 기본적으로는 월 단위야. 월 단위. 그래서 원가는 월 단위로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 이렇게 딱 뜯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그러면 월 단위로 원가를 계산해서 뭐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원가는요. 계속 제가 막 생각해 보게 하고 여러분도 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CEO의 입장을 딱 돌아가 봐. 내가 요거를 만드는 회사인 거야. 근데 한 달 동안 만약에 1000개를 만들었대요. 우리는 1000개를 하나당 얼마의 판매가를 구성하고 있냐면 한 개당 1000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봐요. 그러면 한 개당 1000원에 팔아. 그럼 한 개당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서 1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얘 원가를
1년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2, 3월쯤에 재무제표처럼 맞아. 1년 동안 판매한 걸 다 계산해 보니까 하나당 1,200원이 원가였어? 1년 동안 완전 손해봤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회계겠냐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원가를 왜 할까요?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는지 일단 궁금하지. 그래서 그 원가가 얼마의 판매가 되는 과정 안에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계단 금액으로 뭔가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미리미리 알고 싶어서. 그래서 원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나중에 2, 3월에 보여주려면 원가라는 걸 할 필요가 없고 관리회계를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지. 한 달 지나면 한 달이 지나는 순간 얼른 한 달 동안의 원가를 계산해봐. 그래서 1,000개 만들었는데 1,000개의 원가가 대략이라도 돼.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의 원가가 얼마인지 보고해봐. 예를 들어 1,100원 나왔대. 그러면 1,100원의 원가를 1,000원에 팔어? 그러면 관리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 흰 분필을 계속 팔아야 될까요? 파는 걸 중지하고 어떻게 이 원가를 조정해서 우리가 뭔가 이걸 팔아가지고 벌어들이는 게 이익이잖아. 그 이익이 나의 이익이 돼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를 미리미리 알아야 2월 달에 이러한 손실을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가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숫자가 틀리기도 해. 그러니까 틀린다는 얘기는 미리 예측을 하기 때문에 진짜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가를 마감하기도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는 2월 달에 있을 또는 3월 달에 있을 원가를 미리미리 계산해서 측정해 놓고 이 원가가 정말 내가 예상했던 원가가 실제로 발생이 됐는지 아니면 원가를 혹시 절감했는지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원가를 막 계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원가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이 팔리고는 있는데 얼마가 원가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3.1회계법인은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이 정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여기서 나오면 이런 거 나오겠지.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해놓고 이 중에 섞어놓고 관리회계에다가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를 챙겨놓고 아닌 거 고르기 나오기 좋은 예제예요. 여기서는 관리회계랑 재무회계를 잘 비교만 해놓으시면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